자,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살펴보는 KBS 부산 다큐멘터리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지방 대혁명이 어제 방영됐습니다. 일자리와 청년을 부르는 방안으로 지방 대혁명을 제시했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곳곳을 취재하고 직접 연출한 KBS 이주원 PD 직접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너무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어요. 방송 네. 잘 봤습니다. 네. 그 이주원 PD도 이제 갓 30이 넘은 이제 청년이고 그렇죠. 나이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예. 이 해법을요. 지방소멸 위기 해법을 지방대에서 찾았습니다. 네. 예, 여기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 자체가 청년이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늘 이쪽에 관심이 갔던 것도 맞고요. 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역에서 청년을 끌어들이는 기관은 네. 대학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산시는 좀 더 그런 상황이 더 와닿았는데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청년들의 인구 순, 유출, 유입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뭐 저희가 의뢰 생각하기에는 네. 당연히 뭐 다 유출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딱 유입이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청년들 나이대 중에 네, 예. 그게 예. 딱 이제 19세에서 22세, 그러니까 만으로 친 거니까. 네. 네, 이제 이게 딱 그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대학생들의 나이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제 부산에서 이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인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대학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지역대를 이제 좀 취재를 해보자, 여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떠나는 이유를 대부분 일자리에서 찾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본연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순 유입되는 구간이 무슨 요인이냐? 그것이 이제 대학이었고 그렇다면 대학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은 계속 들어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다큐 내용 중에 역시나 해외 사례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 인구 40만의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미국 최고의 제2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UT 오스틴이 정말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더라고요. 내용에서도 잘 나타났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감이 잘 되던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UT 오스틴에 가서 취재를 했던 사람이 그 UT 오스틴 공과대학의 학과장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 내용은 우리는 이제 교실 안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교실 외에서 이런 경험 학습을 우리는 되게 중요시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험 학습이 뭘까 이렇게 했는데 예. 저도 이제 가서 현장 가서 가장 느낀 게 지금 저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네네. 저 텍사스 인벤션 웍스라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사실 저렇게 3D 프린터랑 뭐 레이저 커팅기가 많은 데를 처음 봤거든요. 장비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잖아요, 다. 네. 그리고 저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준 학생도 여기 UT 오스틴 공과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 장비들을 다 쓸 수 있고 네, 학생들은 네. 언제든지 와서 써도 되고 뭐 과제물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하물며 그냥 친구한테 선물 줄 걸 만들어도 되고 그 자기는 이런 장비들을 자기도 대학에 와서 처음 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신나서 설명을 해주는 학생 모습 자체에서 이 대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가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을 좀 그야말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놀이터와 진비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하물며 저 다큐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장비도 마치 기업의 연구소와 다름없을 정도로 장비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수업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거고 예. 또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드론을 막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목재로 된 드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텍사스 인벤션 웍스에서 자기들이 DIY로 사실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되게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냥 한국에선 시험을 치고 이렇게 끝나는 위주라면은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실제로 체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과대 학장이 말한 그런 경험 학습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저 대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구현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네.
예산도 여기 UT 오스틴이 거의 5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서울대가 1조 중반, 뭐 2조가 안 되는 걸로 잘 네, 알고 있는데 네.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들이 잘 보여지는 대목 같네요. 스웨덴 남부의 작은 도시 말메. 말메대가 저 98년도에 네. 지어서 2022년도에는 그 스타트업 그 창업 기업이 3,000개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여기 대학생 중에 인터뷰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나를 찾는다였어요.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된 이유. 말매의 눈물로만 저는 사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말매의 눈물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렇죠.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말매를 갔을 때는 사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애기들도 너무 많이 보였고 예. 그냥 분위기가 너무 제가 상상하던 거랑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네. 말매는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소, 대형 조선소 하나가 거의 그 도시를 먹여 살리던 그랬었죠. 곳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문을 닫고 나서 이제 그 말매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또 다른 대기업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스타트업 분야를 좀 살려보자. 그쪽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게 말매대를 설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당시 이제 그 시가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조금을 과감하게 대학에 이제 전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예. 네, 말매대 학교를 세운 거였고 이 말매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기초 학문이라기보다는 좀 융복합 학문을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안에 커리큘럼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제를 준다든지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생각해봐라 뭐 네.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으로도 또 이어지게 그러네요. 되고 네, 그럼 또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학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밍크라고 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다 마련을. 그게 창업 지원 우리로 따지면 창업 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곳들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뭐 70개 이상 뭐 한 해 이렇게 기업들이 나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그분한테 거기 CEO분한테 밍크 예. CEO분한테 여기에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반응이 어떠냐 했더니 여기가 되게 커트라인이 좀 높대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온다는 거는 기업들한테도 너무 이제 좋은 일이 되는 네. 거고 또 이 안에는 자기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그룹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되게 잘 형성이 돼서 그 부분을 예. 되게 좋아한다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말매 여기서 내려면 말매 대학이 보이는 그 젊음의 상징 그런 모습도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부산에 이제 지방대도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지원을 했어요. 5천억에서 뭐 1조 가량. 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대 살리기 정책의 구조적 한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하던가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냥 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을 해서 예. 1년에 200억씩 5년을 한 대학을 지원을 한다 하니까 이제 되게 많은 돈 같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그 대학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도 수준이지 뭐 대학의 체질 변화를 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은 불가능하다. 네, 혁신은 전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 네. 이제 또 제가 공감됐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지방대를 살린다는 게 단순히 지방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방 균형 발전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예. 되는데 지방 균형 발전이랑 이거랑 그러니까 큰 그림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수도권에 세우면서 지방대 살리기,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를 하니까 당연히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대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건지도 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예. 부재하더라. 그런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사실은 저 대학의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기업과의 연계 이 부분이 이 하나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가 또 국가가 그 대학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또 문제가 있는데 부산이 이런 그 말매와 또 오스틴 같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답을 좀 갖고 오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애초에 시작을 한 것 자체가 좀 희망이 있지 않나라고 네. 해서 이제 들여다본 거였고 실제로 그거에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부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가 인터뷰를 하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많은데 대학 교육에는 가장 관심이 없는 예. 나라다라고 말씀을 그렇군요.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이 알겠습니다. 남거든요. 짧게요. 이 네. 방송에 이 담지 못했던 PD로서의 제작자로서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네네. 말씀 정리해 주시다면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이런 거로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부산에 있는 지역 기업과 대학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부산에 있는 천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하나 예.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부경대랑 2차 전지 융합 전공을 하나 신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취재하러 가서 학생들 인터뷰도 따고 네. 학생들은 또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되게 여기 다니고 싶은 의향도 있다 네. 하는 좋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큐멘터리에서 생략이 돼가지고 예. 꼭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또 많이 좀 알려지면 좋겠고요. 이번 다큐멘터리가 부산의 혁명을 가져오는, 혁신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PD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